인문 6 과타리의 생태 철학인데 이 지문은 토픽 그 자체가 굉장히 난도가 좀 있어. 우리가 탈구조주의 또는 뭐 해체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새로운 철학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들을 보게 됐을 때는 그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없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을 읽었을 때 과타리가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게 아직 굉장히 모호한 상태로 남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문을 봤을 때는 우리가 토픽 위주로 접근을 해봐야 돼요. 토픽 위주의 설명을 좀 들어야 되는데 산문단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쟁점이 이제 생각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 토픽 위주로 좀 설명을 많이 좀 길게 할 겁니다. 일단은 이 지문을 먼저 그 구조적 독해법으로 우리가 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환경 오염으로 인한 생태계의 파괴,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에다가 박스를 쳐봅시다. 인간의 생활 양식을 파괴하고 생존을 위협하면서 전 인류가 직면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등장한 입장으로 여기에서 키워드는 입장입니다. 환경관리주의가 있다. 동그라미 칠게요. 자, 환경관리주의는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이나 환경 관련 제도를 통해 자연 환경을 잘 관리하면 경우의 수를 표시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다른 입장인 사회생태주의와 근본생태주의는 이 방법으로는 아까 제시됐던 그 방법으로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일문단을 간단히 정리하게 되자면요,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환경 관리주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회 생태주의, 세 번째가 근본 생태주의죠. 자, 여기에서 해법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됐을 때 환경관리주의는 어떻습니까? 관리를 잘하면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생태주의는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 이 방법이 적용돼서는 뭐 안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때요? 환경관리주의랑 사회생태주의, 근본생태주의가 어찌됐건 대립항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1문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문단으로 갈게요. 자, 2문단을 봅시다. 자, 사회생태주의는 환경 문제의 원인이, 자, 원인에다가 일단 꺽쇠를 칠게요.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 이 입장에서 사회의 구조적 문제는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최고 형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한다. 자, 구조적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본주의랍니다. 원인은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사회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 사회 변혁을 이루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키고 자연환경과의 지속적 균형을 보장해주는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그러면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서 뭐 앞에 있는 설명들이 있겠지. 이 인간 공동체를 수식하는 어떤 새로운 사회일 거야. 이것이 지금 뭡니까? 해결 방법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와는 달리 심층 생태론이라도 불리는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인간이 자연을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태도로 인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본다. 자,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과 자연이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 자연도 고유한 생명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의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삶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 해결은 뭡니까?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새로운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삶이나 의식에서의 미세한 변화가 뭡니까? 생태계 전체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좀 도식화를 해보자면요. 자, 아까쯤에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예요. 환경관리주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지금 사회생태주의,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근본 생태주의인데 얘네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보자면 원인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따른 해결 방법이 있겠죠. 해법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관리주의는 해법이 뭐였어? 관리하는 거였잖아. 그런데 그 점에서 일문단에서 뭐야? 환경관리주의랑 우리가 사회생태주의, 근본생태주의가 이 방법이 안 된다 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차이점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게 되면요, 이 문단에서는 사회생태주의는 원인을 뭘로 본 겁니까? 자본주의 때문이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인간 공동체를 창출해야 돼요. 이걸 그냥 사회 번역이라고 얘기합시다. 위쪽에 있는 문단을 갖고 와서 사회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겠지. 근본 생태주의는 뭡니까?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원인을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다 분리하는 것,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이 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해법은 뭡니까? 여기에서 해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존의 삶을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시켜야 돼요. 자, 자연 친화적 삶이라고 해법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지금 뭘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문단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될 수 있을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자, 3문단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에 대해서 지금 누굽니까? 이 과타리는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한 현대사회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고 보고, 즉 어느 하나의 입장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제시한 겁니까?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 자, 생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는 것을 여기에서 이렇게 출제자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는 생태 철학을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환경생태학, 사회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사회생태학, 근본생태주의에 대응하는 정신생태학. 되게 혼란스럽다. 어떤 용어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치환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세 가지 생태학으로 제시하고 환경생태학의 사회생태학과 정신생태학을 접합하였다. 즉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전부 다 합쳤답니다. 그가 주장한 생태 철학의 핵심은 뭡니까?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세 가지 생태학적 영역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뭡니까?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되겠습니까? 여기 주체성 일단 네모 한번 쳐볼게요. 이게 키워드가 될 것 같으니까.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좀 해보자면요. 이 문단의 내용을 잠깐 좀 가져와 볼까요? 자, 이 문단에서 만들었던 도식을 지금 이제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거 한번 과타리의 생각을 여기다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환경관리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뭡니까? 환경 생태학인 거죠. 자, 그리고 사회생태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사회생태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본생태주의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정신생태학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더해져서 이 세 가지 영역의 변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은 뭐냐면 주체성인 겁니다. 주체성을 새롭게 생산함으로써 이런 곳에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할 거예요. 이제 토픽에 대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지금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라는 표현이 있거든.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요거를 하게 될 때 인간이라는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왜 이걸 지금 언급하냐면 이 문단에서 우리가 뭘 봤었냐면
근본 생태주의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을 자연과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환경 문제의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얘기했으면 얘네가 뭐 근본 생태주의랑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냥 같은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착시가 생긴다는 거야.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인간 대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났다라는 표현하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인식한다 하는 것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하고, 그래서 인식을서 벗어나야 함, 탈피해야 함 이라는 표현하고, 지금 이 산문다에서 쓰고 있는 인간 대 vs 자연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남, 이거는 지금 이제 과타리가 얘기하는 거지. 이 얘기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토픽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야. 지금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뭐에 있는 거냐면 구조주의적 사고방식, 우리가 플라토니즘 뭐 이런 전통 철학적인 사고방식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타리가 얘기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의 이분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탈구조주의고요, 해체주의적인 담론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어떤 점에서 뭐가 다르다는 거냐,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정리를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탈구조주의, 해체주의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령 우리가 구조주의라든지 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형 구조의 이데올로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여기 나무가 있어. 이렇게 중심 가지가 있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가 또 뻗어나가겠지, 줄기가. 자, 이렇게 계속 두 개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얘와 얘의 어떤 변별적 차이를 가지고서 우리가 뭔가를 파악을 하잖아. 하지만 이렇게 쪼개나가면서도 우리는 뭘 항상 염두에 둬? 과연 이것의 코어가 무엇인가,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가, 뭐 줄기라든지 뿌리라든지 뭐 어떤 이런 것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고 무엇이 중심에 있는가. 즉 우리가 플라토니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현상계에 있는 어떤 이런 디테일들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목하는 겁니까? 이데아계의 어떤 그 영원불멸한 형태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의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야. 이게 지금 구조주의고 플라토니즘인 거지. 자, 그런데 탈구조주의, 해체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코어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냐? 우리가 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 부차적인 게 되고, 이것은 우등한 것, 얘는 이제 열등한 것,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위계가 생긴다라는 거지. 이거를 해체하자는 겁니다. 해체하게 되면 어떤 거냐? 가령 우리가 잔디를 생각을 해보자. 잔디는 어때? 어떻게 자라지? 위로 이렇게 잔디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 옆으로 뿌리가 뻗어나갑니다. 방사선으로. 막 여러 방향으로 막 뻗어나가요. 지 멋대로.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보게 되면 수평적으로 뭐가 자라고 있는데, 얘의 이 잔디가 이렇게 그 잔디밭이 있을 때 잔디밭의 중심이 어디야? 가운데서부터 이쪽 양쪽으로 뻗어나갔을까? 꼭 그렇지는 않거든. 잔디가 여기에서부터 자라가지고 뿌리를 뻗어서 이 옆으로 뻗어나갈 수도 있단 말이야. 즉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냐면 중심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 그리고 시작과 끝이 어디였는지도 사실 명확하지가 않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열이라고 하는 어찌됐건 위계 질서가 존재할 수가 없어. 지금 이 과타리가 주장하는 것, 이 과타리는 사실 들레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사실 둘이 같이 이렇게 책을 펴내고 매랬던 거야. 근데 과타리가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부에서 자연 이분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의미는 어떤 중심점을 놓고서
무언가를 어떤 것이 주고 어떤 것이 종인가,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나쁜 것인가다라고 하는 구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야. 구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인식에서 분리하는 인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전혀 결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해체, 탈구조주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사무단을 다시 또 볼게요. 일반적으로 주체성은 우리가 주체성 메모치겠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특질이며 주체성의 토대는 뭡니까? 자유로운 자기 의지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육체와 정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의지 그리고 육체, 정신 이것이 지금 주체성의 토대가 된다는 거지. 주류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한 개인이 사회가 주는 역할들을 단계적으로 실행하면서 주체성이 형성되는 것이며 사회는 이 역할들에서 벗어나는 행위들을 억압하거나 격리 처벌해야 한다.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과타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의 주체성 형성을 즉 이 세모에 대해서 동질적인 주제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겁니다. 가령 엄마에 대한 이런 역할에 대한 주체성은 사회가 제시한 특정한 모습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어떤 그 중심점에 있는 어떤 핵심 코어가 되는 개념이 있거든. 엄마는 어떠해야 한다?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두가 똑같아지고 있다는 거야. 획일화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타리가에게 있어서의 주체성, 이건 이제 역세모가 되겠지. 사회가 만들어낸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있어. 하지만 어떤 거야? 이질적인 요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이라고 얘기를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어머니의 역할과 관련한 주체성은 어머니가 안아줄 때 느끼는 포근함에서 만들어질 수 있고 어머니에게 혼나면서 만들어질 수 있으며 또는 이 두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질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구조주의적인 틀에 묶여 있을 때 여기서 어떤 오해를 하게 되냐면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포근함인가? 그러니까 얘가 세모인가? 그러면 혼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과타리가 주장하는 건가? 엄마는 우리가 안아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혼내는 존재이기도 하거든. 여러분들을 훈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즉 우리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자꾸 이렇게 뭔가를 대별해서 보려고 하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문에서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었잖아. 그치? 그렇게 됐을 때 이 동질적이라고 하는 것, 이 동일시되는 어떤 이런 것들은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주체성 형성은 어떤 것이냐면 사회에 의해서 그냥 강제되는 거야. 어떤 롤 모델이 있고 이것이 이 롤 모델 사회가 딱 생각하는 전형적인 엄마의 모습이 있어. 이 롤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지금 뭡니까? 그런 엄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동질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습인 거야. 그런데 얘네는 지금 뭐라고 봐야 되는 거냐면 각자의 그냥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엄마라는 개념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동질적인 요소로 주체성이 동질하게 생산되는 것을 동질 발생, 이질적인 요소에 다양한 주체성이 생산되는 것을 이질 발생으로 구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잠깐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다시 또 도식화를 한번 해볼게. 우리가 보게 되면 주류 사회학이 있어. 그리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과타리가 주장하는 새로운 주체성이 있겠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엄마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주류 사회학은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거야? 그냥 사회가 제시한 모습이야. 거기에 맞춰서 엄마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거야. 근데 과타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이 주류 사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동질 발생이라고 얘기하거든.
제 동질 발생도 있지만 동시에 뭐냐면 각자의 개별적 경험에 의해서 즉 이질적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질 발생도 역시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그렇게 되면 그것이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야. 즉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자면 다양성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고 나쁘고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기준점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 중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근데 그 개념을 분기시켜 버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잔디의 예를 든 것처럼 그 어떤 것도 다른 거가 다르거나 틀리지 않아. 다른 게 당연한 거야. 자, 그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해체와 우리가 탈구조가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거지. 자,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고 오문단으로 다시 넘어가 볼게요. 오문단입니다.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사회체제는 자본주의 체제였다. 자, 과타리가 살았던 당대의 체제는 어떠냐면 자본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가 매체 등을 통해 물질지향적, 소비지향적 욕망을 자극하며 개인을 동질화하고 있으며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즉 이게 아까 전에 세모였지, 이질적으로 발생하는 주체성에 대해서는 어때? 억압하거나 격리한다고 보았어. 이거 뭐야? 미안해. 자, 그의 생태 철학 관점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기계적으로 생산하는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환경 문제를 우리가 동질적인 주체성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새로운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들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역시 이건 경우의 수로 표시할 수 있겠지. 생태계의 보존이나 보고는 언제나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목구조, 아까 얘기했듯이 나무가 이렇게 있고 나무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인 줄기거나 아니면 그 근원이었던 뿌리거나 뭐 이런 거거든. 어떤 여기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만약에 우리가 얘를 넘버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얘가 더 중요한 거잖아. 중요성이 더 있는 거잖아. 이 메인 줄기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분명히 이걸 추수하게 돼 있고 따라가게 돼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자본주의 체제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고. 자본주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돈이 제일 중요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부자, 이런 것을 다 모두가 추구하게 돼 있단 말이야. 왜? 아까 뭐라고 했어? 물질 지향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욕망을 자극하면서 개인을 동질하고 있거든. 누구나 지금 돈을 막 벌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을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조금 돈을 더 벌 수 있다면, 조금 더 경제적 이득이 된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 따위 할 수 있지. 뭐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런 식의 어떤 유혹에 계속 노출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거나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제적 수단과 논리에 의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과타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근본 생태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욕망으로부터나 자연적인 삶을 되찾자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관점인 거고요. 그러니까 근본 생태주의자들은 아직도 구조주의적인 틀 속에 있는 거고요. 과타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겁니다. 그의 관점에서 욕망은 존재의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생명 활동이야. 자, 욕망에 대해서 그는 긍정했어. 그런데 이질 발생적인 욕망을 바탕으로 주체성을 생산함으로써 기계적으로 생산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전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 돈을 쫓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것이 지금 수목구조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야. 자,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런데 A는 어떤 삶을 원하고 B는 어떤 삶을 원하고 D는 다 각자가 조금 이질적이야. 다 다양성이 있어. 그럼 이들이 추구하는 바가 각자 다 인정받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 돈을 쫓아가는 논리에서 생겨나는 어떤 폐해들이 어떻게 돼? 분명히
줄어들 거라는 거지. 여기서는 계속 이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제 논리 때문에 이걸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먹힐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뭐 누구는 자연인처럼 살고 싶고 누구는 뭐 어떤 그 환경 운동을 하면서 살고 싶고, 서로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개성과 그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삶을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이제 해체가 되는 거지. 자, 6문단입니다. 과타리는 새로운 주체성으로 변화한 개인들이 자본주의의 경제적 수단과 논리 자본주의 욕망에 따른 동질적 주체에서 벗어나야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는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다르게 되기라고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다르게 되기의 정의가 내려졌죠.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것. 자, 이를 통해 자신 역시 다른 사람과 차이를 가진 존재로 인식하게 된다고 보았다. 이런 인식은 타자와의 차이를 공감하며 나아가 그 공감을 토대로 모든 사태를 이전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느끼면서 색다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혁명적인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자, 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 시스템으로서 자연과 사회와 공감하는 연대적 의식과 윤리적 책임감을 내포한다, 안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타리에게 있어서 생태주의적 삶이란 자연, 사회, 인간, 우리가 아까 지금 이 문제에서 봤던 거지, 그것이 다 결합된다고 얘기했잖아. 네, 거대한 생명적 생산 시스템 안에서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매몰되는, 묻혀서 살지 않는 삶인 거예요. 동시에 사회 안에서 주체성을 개발하는 해방적인 삶인 겁니다. 자, 요것이 지금 뭡니까? 1번, 2번, 3번이 되겠지. 각각 어떻게 보면 되겠어? 요게 자연에 대해서는 이것이고,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해야 돼.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매몰되지 않는 삶이야. 그리고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자신의 주체성을 개방하는 해방적인 삶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과타리의 생태 철학인 겁니다. 자,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좀 빨리 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정답 5번입니다. 5번이 굉장히 명확하게 이 질문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요. 환경 문제에 대한 여러 입장 소개했죠. 오케이. 그리고 이 입장들을 접합하는 특정 학자 누굽니까? 과타리입니다. 과타리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으니까 정답 5번이고요. 문제 2번으로 갑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겁니다. 과타리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동질화되어 있으면 환경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맞죠. 탈락. 2번, 근본 생태주의에서는 반자본주의 투쟁을 통해서, 반자본주의 투쟁이 근본 생태주의였어? 근본 생태주의는 뭐였어? 우리가 인간과 자연을 구분해서 보는 것에 대한 것을 버려야만 된다라고 주장했던 거잖아. 반자본주의 투쟁은 우리가 뭐였어? 사회상태주의에서 얘기했던 거지. 그러면 정답 2번이겠네요. 그쵸? 이게 지금 근본 생태주의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기업과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기업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데는 우리가 써놓으면 좋겠지. 기업은 하고 니은 디귿은 각각 뭡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가서 확인해 볼까요? 뭐 머릿속에 있겠지만 이미, 즉 환경 관리주의, 사회 생태주의, 근본 생태주의, 이게 지금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이었잖아. 일문단에서 제기가 됐던, 그치? 자, 그래서 요걸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자, 여기다 그냥 우리가 메모를 남겨놓고 풀게요. 자, 환경 관리주의, 니은은 뭡니까? 사회 생태주의, 그리고 디귿은 근본 생태주의였습니다. 자, 요거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뽑는 건데요. 1번, 기업과 니은 모두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사실 1번 선지를 고르기가 사실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본 것은 어찌됐건 환경관리주의에 대한 어떤 선지에서 우리가 그게 나왔었고, 니은에 대해서는 어때?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언급된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 지문을 계속 한번 읽어볼게. 이 정답은 사실 1번인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2번을 볼게. 기업과 디귿 모두 자연환경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거는 지금 뭐야? 기업은 해당이 되는데 지금 디귿이 이거는 해당하는 거 아니잖아. 얘네는 사회생태주의랑 근본생태주의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와 다른 입장이었잖아.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탈락입니다. 3번 봅시다. 니은과 디귿 모두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는 자연 그저 이런 주장 없었어. 3번 그냥 탈락시키고요. 4번에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연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 창출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억이 그랬어? 아니, 사회상태주의가 얘기한 거잖아. 얘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은과 달리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니은이 그 주장을 했고 기억이 그 주장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4번 탈락. 5번에 디귿은 기업과 달리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이나 제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중시한다. 이거를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근본 생태주의는 아니 그게 아니라 달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억이 오히려 어때? 이거를 오히려 더 중시하잖아. 자 그러니까 이 달리가 틀렸다고 봐야 되겠지. 일단 다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어쨌든 5번도 탈락해야 돼. 자 그렇게 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왜 1번이냐면 우리가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돼. 이게 사실 굉장히 당혹스러운 문제거든. 자 기억에 의존해만 보면 되게 당혹스러운데 이제 기억과 니은 우리가 다시 일문단으로 가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기억은 어땠어?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이런 입장이었 거잖아. 그리고 이 문단을 볼게. 사회 생태주의는 어때? 그런 얘기가 명시적으로 있었나? 아하, 여기에서 있었네. 뭐가 있었습니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뭡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본 것이니까 인간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것은 맞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얘와 얘가 전부 다 이 동그라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상당히 나름대로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문제 4번 봅시다. 생태 철학의 입장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인데 인간 영역, 자연 영역, 사회 영역의 변혁을 이뤄낼 수 있는 주체성 생산이 필요하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니까 탈락. 2번 욕망을 인간이 창조적인 생명을 활동을 위해서 벗어나야 하는 아니지 욕망 긍정했잖아. 부정적인 대상을 생각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정답 2번.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윗글을 읽은 학생이 과탈의 관점에 대해서 보기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A국의 정부는 경제적 이익과 이동의 편의를 위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결정하였다. 자 그런데 이 결정에 따라 땡땡산 고속도로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터널 공사로 인해서 땡땡산이 파헤쳐지면서 이 산의 연못에 있는 뭡니까? 식물들과 동물들이 죽어갔고 생태 문제에 관심이 없었던 사진예술가 땡땡땡은 죽어가는 동물들을 촬영하면서 생태 운동가로 변하게 되었다. 자 그는 터널 공사 중지 민원이 통하지 않자 터널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한 단식을 시작했다. 땡땡의 단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터널 공사를 관망하던 사람들이 터널 공사를 중사를 지지하게 되었고, 자 얘를 땡땡으로 보고 그리고 이거 뭐냐 관망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지지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경제적 이익과 환경 보존 사이의 갈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여러 지역에서 전개하였다. 네모네모는 동물도 인간과 같이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으며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간같이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자 인간과 동물을 지금 어떻게 본 겁니까? 동가로 본 겁니다. 그렇죠? 이꼴로 본 거예요. 자, 이 연못의 대표적인 물고기인 세모세모를 원고 자신의 소송 대리자로 공사를 중지하는 생명권 소송을 시작했다. 경제적 이익과 편리 때문에 소송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얘가 역세모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상당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소송을 낸 사람들은 세모가 되는 거고 이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니까 역세모를 우리가 표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땡땡은 이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데요. 자, 1번 봅시다. 일부 주민들이 터널 공사 중지 소송에 반대한 것은 자본주의에 의해 동질하게 생산된 주체성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있겠군. 금전적인 것이 우선이니까 1번 맞으니까 탈락. 이번에 네모네모가 터널 공사 중지를 위해 단식을 한 것은 새로운 주체성 생산으로 자연의 생명을 지키려는 존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뭔가 기존의 어떤 인식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새로운 욕망을 쫓아간 거니까 주체적인 어떤 새로운 주체성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3번 네모네모가 동물도 삶의 터전을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한 것에는 동물에 대한 공감과 물고기 세모세모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일단 맞는 것 같아요. 4번 물고기 세모세모를 원고로 내세운 것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으로 회귀하여 오케이 여기서 나오네. 자연으로 회귀하는 삶 아니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이거 몇 문단에 있었어? 맨 마지막 문단에 있었어. 다시 가서 확인해 볼까? 결국 이 과타리에게서 생태주의적 삶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이 자연으로 회귀하지 않는 삶이에요. 오케이? 뭐 어떤 자신의 어떤 각자가 다양한 그 가치관과 다양성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자연으로 굳이 회귀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런 것이 어쨌건 해체의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서 굉장히 놓치기 쉬웠는데 여기에서 자연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 4번이 되는 겁니다.